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연력학 제1법칙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법칙에서요, 연력 제1법칙에서 우리 아주 유명한 5가지의 연력학적 대표적인 과정 5가지를 우리가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정적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정적 변화는 말 그대로 델타 U, 델타 V, 즉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뭐가 0이 되냐면 W가 0이 돼요. 한일의 양이 0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식을 좀 추가해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W가 0이어서 자, Q는 델타 U로만 표현이 될 거고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3 NK 델타 T, 2분의 3 NR 델타 T 또는 NRT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PV로 바꿀 수 있죠. 근데 부피는 일정하니까 압력의 변화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 우리 등적 변화되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PV 그래프는 친해지셔야 돼요. 자, 부피가 일정하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뭐가 변하는 압력과 온도가 변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때 자, 요것도 우리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자, 등온 곡선을 좀 여러분을 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T1이라고 하고 자, 요렇게 표현해서 얘를 T2라고 자, 요렇게 설정할게요. 자, 그럼 자, 여기가 B점, 여기가 A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때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A로 올 때, 자, 우리 물리에서 관심이 있는 물리량이 3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엔트로피까지 합해서 4개가 있는데요. A에서 B로 또는 B에서 A로 갈 때, 자, 요 3가지 물리량, 열량과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한일의 양은 우리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판단해 볼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도는 지금 누가 더 높아요? T1이 높죠? 지금,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자, 열량은 잘 모르겠어요. 델타 U 판단할 텐데, 아, 무조건 뭐는 0이구나. 한일의 양은 0이죠?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델타 U를 보니까요, A에서 B로 가면 온도가 낮아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B에서 A로 가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플러스에 해당돼요. 그러면 열량도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그대로 가서요. A에서 B로 갈 때는 열을 방출했구나. 우리 Q가 마이너스면 열을 방출했다라고 했죠. 자, B에서 A로 갈 때는 열을 흡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흡수했습니까? 방출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자, 위에 있는 식으로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적 변화, 부피의 변화가 없어서 W, 한일의 양이 0인 경우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등온 변화예요. 등온 변화는 말 그대로 온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온도의 변화가 없으면 이번에는 자, 우리가 뭐가 0이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입니다. 그래서 자, Q는 W 또는 P 델타 V 또 여러분들 요거 아주 여러분들 결론부터 얘기해 이거 너무 많이 써요. nRT에 우리 ln 등장합니다. 자, nRT ln 또 여러분들 V1분의 V2라고 하는 자, 요 관계식은 거의 공식처럼 그냥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자, 등온 과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A에서 B로 이렇게 지금 상태가 변하고 있고요. 이때 A의 부피를 V1, 자, B의 부피를 V2라고 설정하고 A에서부터 B로 가는 거는 자, T라고 하는 등온 과정이라고 자, 이렇게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마찬가지 A에서 B로 갈 때 또는 B에서 A로 갈 때 자, 우리 열량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한일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A로 가거나 무조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온도 변화 없으니까. 근데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하고 B에서 A로 갈 때는 부피가 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 플러스의 일을 하고 B에서 A로 갈 때는 마이너스의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도 Q도 플러스, B에서 A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열 흡수하고요. B에서 A로 갈 때는 열 방출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은근히 등온이라고 하니까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랬더니 열의 출입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아니에요. 자, 우리 부피가 증가했을 때는 열 흡수하고 부피가 감소하면 열을 방출합니다 라는 것들로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때 얼마만큼 열을 흡수하고 방출했습니까? 라는 것들을 만약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자, 열량은 뭘로 계산해 주면 돼요? 한일의 양으로 계산해 주면 됐었죠? 근데 한일의 양은 우리 PV 그래프에서 뭐가 우리가 한일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여기 면적에 해당이 됐었네요. 자,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우리는 한일의 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일의 양, 자, 우리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되냐면 자, 우리 인테그랄 PdV라고 하는 적분식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자, V분의 V2까지의 면적을 좀 구해주고, 근데 요 P 자리에다가 내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자, V분의 nRT라고 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nRT는 상수예요. 변하지 않죠? nRT. 자, 온도도 일정할 거고, 그러면 V분의 1V 적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V분의 1 dV 적분하면 우리가 얼마 나오냐면, 이게 ln이 등장하고, V1분의 V2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이 여러분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식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많이 쓰고요. 화학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등원 변화에서의 한일의 양은 nRT, ln, V1분의 V2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식들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식으로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합 변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정합 변화는 말 그대로 압력이 일정한 변화. 압력이 일정할 때, 근데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도 변하고 부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은 델타 U 플러스 W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분의 3 NR 델타 T, P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P 델타 V로 혹시 뭘로 바꿀 수 있죠? P 델타 V를 얘를 NR 델타 T로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NR 델타 T를 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P 델타 V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식을 우리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2분의 5 NR 델타 T, 2분의 5 델타 PV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합 변화일 때 등합 변화 같은 말인데요. 자, 열량 구할 때는 원래는 따로따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한일의 양 따로따로 우리 구해서 더해주면 되지만 한 방에 우리는 무엇으로? 2분의 5 P 델타 V.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 델타 PV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압력은 어차피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P 델타 V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 P 델타 V, 2분의 5 NR 델타 T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 주는데 단 조건. 얘는 우리 어떤 분자에 대해서만 단원자 분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표현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 에너지를 2분의 3 nRT로 쓸 수 있는 거는 단원자 분자에만 우리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로 변하거나 B에서 A로 변하는 우리 압력이 일정할 때는 자, 요게 우리가 등합 변화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등원 곡선이 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자, T1이라고 하는 등원 곡선으로 우리가 좀 표현할 거고요. 자, 여기도 등원 곡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표현돼서, 자, 여기는 T2라고 하는 등원 곡선을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T1과 T2의 등원 곡선. 그럼 당연히 지금 온도는 누가 더 높아요? T1보다 T2가 지금 더 온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 열량과 델타 U와 W와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럼 A에서 B로 가면 온도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B에서 A로 갈 때는 마이너스에 해당돼요. 그래서 열량도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 열 흡수하고요. B에서 A로 갈 때는 열 방출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만큼 흡수했습니까? 방출했습니까? 라고 하는 식은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정합 변화에서 좀 이러한 좀 특징들이 좀 있어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Q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 델타 U 플러스 W로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델타U를 2분의 3 NR 델타 T. 한일의 양을 P 델타 V인데 이걸 바꿔 쓰면 NR 델타 T로 표현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합한 결과가 얼마입니다? 2분의 5 NR 델타 T라고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의 비율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의 비율이 얼마 대 얼마? 5대 3대 2라고 하는 이런 비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등압 변화에서는요, 흡수한 열 중에서 얼마만큼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 한일의 양이 쓰이는지의 비율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흡수한 열량 중에서 60%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40%는 한일의 양에 쓰이는구나. 5대 3대 2라고 하는 비율이 항상 정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다. 왜냐면 이것도 이제 기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등압 변화에서의 비율. 자, 근데 요거는 단원자 분자예요. 근데 단원자 분자에 해당됩니다. 단원자. 이원자 분자는 좀 다르죠. 혹시 좀 기억하시나요? 또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7대 5대 2라고 하는 비율은 이원자 분자일 때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이 아니라 이원자 분자는 우리 자유도와 에너지 등분배 때문에 요 2분의 3이 뭘로 바뀌냐면 2분의 5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2분의 3이 2분의 5로 바뀌게 되면 얘가 2분의 7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우리 7대 5대 2라고 하는 비율로 결정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압 변화에 대한 특징들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열 변화, 이거 아주 많이 나와요. 단열 변화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Q가 0이에요.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자, 우리 W는 마이너스 델타 U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거는 자, 요렇게 해서 이런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요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 Q가 0이니까 Q가 0이면 0은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오른쪽에 있는 식이랑 같은 식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뭘 기억할 수 있냐면 W가 플러스 나오면 무조건 델타 U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또 W가 마이너스면 델타 U는 반드시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즉, 자, 부피가 증가하면 무조건 온도는 낮아져야 되고요. 부피가 감소하면 무조건 온도는 높아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PV 그래프 AB 과정을 단열 과정 또는 단열 변화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온도가 좀 다르죠. 우리 A의 온도를 자, 이렇게 설정해서 여기를 자, 우리 등호곡선이에요. T1이라고 설정할 거고요. 자, 이렇게 설정해서 자, 여기 자, 등호곡선 T2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온도 당연히 누가 더 높을 거냐면 T1이 더 온도가 높습니다. T1. 그럼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A로 갈 때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모두 변하는 과정이 이게 우리는 단열 변화에 해당돼요. 자, 그럼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 Q와 델타 U와 W 잠깐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뭐가 0이에요? 아유, 열량이 0이에요.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량 없습니다. 근데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가 좀 증가합니다. 그럼 반드시 온도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맞네요. T1에서 T2는 온도 낮아진 거고, 그럼 반대로 B에서 A로 갈 때는 부피 감소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때 이거를 A에서 B로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단열 팽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B에서 A로 가는 거는 무엇이라고 보냐면 단열 압축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자, 압력이 다 변하죠.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V2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압력을 우리가 P2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심화 때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기출에서도 많이 됐고요. 어떤 걸 잘 좀 기억하시면 되냐면 미리 좀 구경하고 갑시다. 어차피 심화 때 우리가 정리할 거니까. 자, 단열 변화에서만 쓰는 식이 있습니다. 단열 변화에서만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어떤 식이냐면 P1, V1의 감마승이라고 합니다. 감마승은 P2, V2의 감마승이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 하나와 T1,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자, T2,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이거 너무 많이 나중에 쓰게 될 거예요.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감마라고 하는 값은 여러분들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비열 B라고 합니다. 자, 심할 때 다시 정리할 건데요. 감마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요. 정적 몰비열분의 암 몰비열로 정의되는데 요 값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5 또 여러분들 5분의 7이라고 해서 단원자 분자일 때와 이원자 분자일 때 값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문제에서 주어질 때도 있고 문제에서 안 주어지고 또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열 변화에 해당되는 식 한 번은 자 구경하고 갑시다. 이건 아주 심할 때 제가 수식적으로 다 증명도 할 겁니다. 근데 미리 한번 좀 보고 갑시다. 단열 변화에서 압력과 부피와 온도 관계는 항상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찾아내는구나 라는 것들 꼭 하나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마지막이에요. 단열 자유팽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팽창이라고 하면 자 우리 상을 좀 얘기할 텐데 자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왼쪽을 A 상태라고 하고 오른쪽을 B 상태라고 하도록 합시다. 자, 진공이에요. 여기 칸막이가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고 왼쪽에만 지금 기체들이 있어요. 왼쪽에만 기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진공인 공간에 해당됩니다. 진공이에요. 근데 자, 칸막이를 제거했습니다. 칸막이를 제거해서 A 상태에서 지금 B 상태로 자 이렇게 변했어요. VI에서 V 지금 F로 변했습니다. 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가 당연히 왼쪽에만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지금 다 퍼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정할게요. 자, 여기에서의 압력을 내가 P라고 하고 부피를 V, 그 다음에 자 우리 온도를 T라고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부피가 2배가 되어서 2V라고 잠깐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연력학 제1법칙에서 자 우리 그래프를 그리고 좀 얘기해 줄 텐데요. 자 이제 요거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걸 좀 표현할 거냐면 자 우리 좀 전에 했던 대로 자 A에서 B로 갈 때 자 열량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 다음에 한일의 우리 부호를 먼저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A에서만 B 상태로 변하게 되지 절대로 B에서 A 상태로 저절로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A 상태에서 B 상태로만 되지 B 상태에서 저절로 A 상태가 되진 않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비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A에서 B로만 가지 B에서 A로 가는 거는 다루진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열량 0이에요. 자, 요 상자 단열 상자라고 할 거예요. 단열 상자라고 해서 자 얘는 우리 자 열량은 0이고요. 그 다음에 한일의 양도 0입니다. 왜냐하면 진공에서의 압력은 0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 0이기 때문에 자, 왼쪽에 있는 기체가 오른쪽 진공으로 퍼져나갈 때는 우리 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 압력 제로이기 때문에 한일의 양 0. 또는 칸막이를 제거하면 왼쪽에 있는 기체는 저절로 퍼져져서 오른쪽과 같은 기체의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뭔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 힘이 0이에요. 저절로 되니까. 그래서 한일의 양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Q도 0이고 W도 0이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0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 0이에요. Q도 0, 델타 U도 0, W도 0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자 이거를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자 A에서 지금 B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점선으로 좀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체가 퍼져나가는 동안 중간 과정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중간 과정을 정의할 수가 없어서 점선으로 표현한 건데, 자, 비가역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만 우리가 정의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지, 중간 과정은 우리 부피와 압력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기체에서 여기를 V라고 하고 여기를 2V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온도가 변하지 않죠? 그럼 여기가 T면 여기도 T에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 A 상태와 B 상태만 보면 우리는 뭐랑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등온 변화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압력이 P면 부피가 2배가 되면 절반이 돼야 되죠, 압력은. 그래서 2분의 1 P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 좀 돼요. 그래서 2분의 1 P,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유팽창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온도는 변하지 않고 부피가 2배가 되면 압력은 절반이 되는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부피가 2배가 되는 걸로 설정했지만 부피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피 3배가 되면 압력은 3분의 1배가 되는 관계로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자유팽창 되게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요. 자, 간단한 예제 3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칸막이 제거해서 자, 기체가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퍼져 나갔나 봐요. 그러면 우리 뭐가 변함이 없다고요? 온도는 변함이 없고 압력이 절반이 되고 부피가 2배가 되는 특징들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억.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감소합니다. 아니에요. 온도 일정할 거니까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기체가 벽에 미친 압력 감소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피가 2배가 되면 압력은 절반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압력은 감소합니다. 라고 하면 맞고요. 자, 기체 부피가 팽창할 때 외부에 해준 일의 양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아,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습니다. 자, 리을 틀렸네요. 온도 변화 없어요. 온도 변화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없죠. 자, 그래서 자, 기억하고 리을은 틀렸고요. 자, 니은하고 디귿만 답이 되는 3번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보죠. 또 간단해요. 자, 이번엔 순환 과정으로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순환 과정. 단원자 분자이고요. 순환 과정. 자, A, B 등합 과정. B, C는 등적 과정. C에서 A, 여기 중요하네요. C에서 A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는 등온 과정에 해당됩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A, B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A의 온도, C의 온도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등온 곡선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고, 얘를 T1이라고 하면, 자, 등온 곡선, 자, B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얘가 T2라고 하면 온도는 지금 누가 높을 거예요? T2가 좀 더 온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합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 BC 과정에서 기체의 평균 속력 감소합니다. 그렇죠? 맞네요. 온도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감소해서 제곱평,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에 C에서 A 과정에서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합니다. 요 표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플러스에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C에서 A로 가는 거는 부피 감소하는 거잖아요. C에서 A로 가는 거는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럼 부피 감소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에 일을 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니은까지는 맞지만 우리 디귿은 틀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고요. 자, 기출문제 하나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기출문제에 자, 우리 MD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과정이 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자, 요 과정은 우리 앞에서 정리했었던 5가지 과정 중에 하나도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꼭 앞에서 배웠던 다섯 가지 과정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연력학적 과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연력학 제1법칙은 성립합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죠. 근데 하기 전에 먼저 이거 설정할까요? 자, A, B, C 과정이 있는데 내가 A의 온도를 만약에 T0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압력과 부피의 곱이 같은 C점의 온도도 T0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럼 B의 온도는 우리 보이는-샤를의 법칙 이용해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3분의 4T0라고 하는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네요. A점과 C점에서는 온도가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니은 뭐죠? A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B에서가 제일 큽니다. 예, 온도. 자, 우리 B에서의 온도가 A점과 C점보다는 지금 온도가 높은 상황에 해당되죠. 근데 우리 니은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A부터 C까지의 전체 과정 중에서 우리 내부 에너지가 B가 제일 높아야 됩니까? 높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 등원 곡선을 좀 그리면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T0인 지금 등원 곡선에 해당돼요.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게 지금 T0 등원 곡선. 그 다음에 또 등원 하나 더 그리면 자 이렇게 해서 B점을 통과하는 등원 곡선을 그리면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3분의 4T0인 등원 곡선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 등원 곡선에 대해서 항상 자 멀수록 등원 곡선보다 여러분들 위쪽으로 멀수록 자 T0인 등원 곡선보다 위쪽으로 멀수록 항상 온도가 높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C점은 T0로 온도가 지금 동일합니다. 근데 B점의 온도가 3분의 4T0라고 했잖아요. 근데 B점이 T0라고 하는 등원 곡선보다 제일 멀리 떨어져 지금 있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B의 온도가 가장 높아서 B점에서 내부의 에너지는 전체 과정 A, B, C 전체 과정 중에서 제일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에너지는 가장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우리는 맞는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죠. A, B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은 늘 성립합니다. 그럼 Q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델타 U 플러스 W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과정? A에서 B 과정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 W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에서 B 과정에서 한 일의 양은 어디만큼의 면적? 요만큼의 면적, 요게 한 일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일의 양부터 계산해 주면 한 일의 양은 우리 면적이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2분의 5 P0 V0 면적 그대로 계산해서 늘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면 T0에서 3분의 4T0로 좀 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뭔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당연히 플러스 값에 해당되는 뭔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 D급 보니까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 그럼 Q는 반드시 2분의 5 P0 V0보다는 반드시 얘가 더해져서 큰 값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D급은 틀렸어요. 2분의 5 P0 V0보다는 큰 값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3번으로 여러분들 답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요 내부 에너지 그냥 바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단원자 분자인지 이원자 분자인지가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2분의 3 NR 델타 T를 써야 되는지 2분의 5 델타 T를 써야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정확한 계산은 안 되고 디귿에서 나온 지문이 우리는 틀린 경우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만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풀어봤는데요.
아주 매년마다 그냥 출제가 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 5가지 기본적인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문제 푸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열기관 또 카르노 기관 좀 들어가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열기관,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